그날 밤 궁궐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스며들던 밤, 그곳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왕관은 그에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곁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결국 한 사람에게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궁궐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왕이었던 아이는 궁궐을 떠납니다. 높은 정각도 수많은 신하도 그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작은 방, 조용한 공간, 그리고 혼자 남겨진 아이.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그날이 찾아옵니다. 왕좌 앞에 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정은 길었습니다. 궁궐에서 영월까지. 그 길은 왕이었던 그에게 너무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길가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가는 한 소년으로만 보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한노파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배고프지 않느냐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왕이었을 때는 묻지 않아도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호의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파가 내어준 따뜻한 밥을 천천히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집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안,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왕이었을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별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영월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궁궐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정각도 수많은 신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집과 차가운 바람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봅니다. 산과 강, 그리고 바람. 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자유가 아니라 버려진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고 가끔은 글을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그를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고?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왕의 얼굴이 아니라 조용한 한 사람의 얼굴로. 하지만 그의 눈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월의 시간은 조용하게 흘렀습니다. 바람은 매일 불었고 강물은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단종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풍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옵니다. 말이 없는 사내, 손에는 붓을 들고 있는 사람. 그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단종이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앉습니다.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흐릅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단종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러 왔느냐?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 짧게 대답합니다. 무엇을? 사내는 조용히 붓을 꺼냅니다. 사람을. 그날부터 사내는 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하지만 그가 그리는 것은 매일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조용한 얼굴, 어느 날은 슬픔이 담긴 눈, 그리고 어느 날은 말하지 않는 분노. 단종은 그 그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자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에는 말이 늘어납니다. 아주 조금씩. 단종이 묻습니다. 왜 나를 그리느냐? 사내는 대답합니다. 사라질까봐. 그 말에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단종은 조용히 웃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습니다. 빠르게 붓을 움직입니다.
그날의 그림에는 처음으로 빛이 담깁니다. 사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왕이 아닌 사람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그는 단종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기운이 흐릅니다. 사내는 느낍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붓을 듭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남깁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영월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 그리고 끝까지 혼자였던 사람. 사내는 그 그림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 역시 남았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를 그린 사람은 있었습니다.